타봤던 곳이든 안 타봤던 곳이든 그 날씨라든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늘 항상 저는 새롭게 다가와요. 네, 새롭게 다가오고 카누를 띄워서 패들링을 첫 딱 스타트하는 순간에 제 모험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뭐 마음에서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이 받는, 아 나도 이제 다시 도전을 하는구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가끔은 바람이 많이 불고 악천후도 있겠지만 특히 새벽에 나가면, 겨울 새벽에 나가면 아지랑이 피어올리는 그 물안개와 거의 물이 거울이에요. 그 산과 하늘이 거의 물에 다 담겨져 있어요. 물을 쳐다보는데 하늘과 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경이 신선들이 노는 곳에 들어와 있는 느낌? 약간 그런 오묘한 느낌이 그냥 힐링이죠. 이건 카누는 속도를 내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떠 있기만 해도 그냥 자연 경관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물을 한 잔 먹어도 기분이 좀 달라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힐링되는 기분이 들어요. 천천히 이렇게 배경 보면서 저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마주보고 탄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하면서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카누를 타면서 카누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멋진 경치도 있지만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카누에 담기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왔으니까 더 여유로운 여행이 될 수 있게 여유로운 마음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정말 특별한 배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풀 매는 게 제일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제초제 쓰는데 저는 웬만하면 제초제 안 쓰려고 그냥 경쟁 속에서 잘하라 그러면서 근데 먹어보면 또 그게 또 맛있어요. 양구가 저는 원래 여행지였어요. 처음에 여기로 백패킹하고 캠핑을 오던 또 아는 지인이 여기 살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패킹 오다가 캠핑 오다가 나중에는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다가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수원 살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 주위를 둘러보고 산도 가보고 들도 가보고 배도 타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동네가. 그때 와보고 양구에 반해서 그래서 양구에 왔어요. 일단은 인구가 많지 않고 또 군사적이 있다 보니까 개발된 게 많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 시골 생활을 원래 꿈꿨던 거고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서 대장장이가 됐을 때 일단 첫 번째 꿈은 이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부시크래프트 관련된 캠핑 사업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막연하게 했던 게 지금 또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저의 가장 큰 꿈인 2가지가 이루어졌고요. 만족까지는 아니고요. 반 정도? 그 정도는 만족하고 있어요. 카빙도 카빙쟁이, 캠핑쟁이, 그냥 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단순히 기술자지 뭘 이걸 예술로 끌어올려 가지고 되게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활동에 기술을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거, 더 많이 연습하고 많이 해본 거. 그냥 쟁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옛날 말로 쟁이. 카빙은 명상이 되더라고요. 하고 있으면 멍 때리게 돼요. 흔히 불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불멍처럼 카빙도 멍이라고 표현을 해요. 카빙하고 있으면 시간이 한 3시간이 흘러도 몰라요. 밥도 안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멍이라는 거는 약간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카빙도 그런 매력이 굉장히 진한 취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손이 아픈지 뭐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나뭇가루는 이만큼 쌓이고 그래도 그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직접 만든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멍 때리게 됩니다. 그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멍 때린다는 거. 그 다음에 성취감. 만들고 나서의 성취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걸 한번 깎아봤어요.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게 오염되지 않게 좀 해봤고요. 장식을 하는 치카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에 이제 요 모양은 저의 시그니처 기와집 같은 느낌 있죠. 소설대문 같은 느낌. 근데 취미는 외국에서 왔지만 좀 한국적인 걸 좀 보태고 싶어서. 카누 캠핑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캠핑 방식이 부시크래프트라는 캠핑 방식을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네, 자연 속에 동화되는 캠핑 방식인데 특히 카누를 많이 타는 유럽이나 아니면 아메리카 쪽이나 그쪽 호수나 강에서 즐기는 부시크래프트 캠핑과 카누의 그 조합이 너무나 찰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에 가서 부시크래프트 캠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카누가 거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양구는 환경이 너무 좋죠. 옛날에 사람들이 살던 곳이지만 다 수몰돼서 수양호로 바뀌고 파로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큰 호수를 두 개를 끼고 있어요. 화천, 춘천, 인제를 접목해서 끼고 있기 때문에 양구에서 어디로든 가죠.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무런 문명의 혜택이 없는 자연만 있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철탑도 지나가고 그 담을 넘어가면 자동차, 건물, 도로, 심지어 사람도 없고 배도 없고 오로지 나만 있는 자연 속에 딱 인간의 작은 존재만 딱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느끼는 거는 아무리 둘러봐도 문명도 없고 전화도 안 터집니다. 그냥 완전히 타임머신을 타고 그냥 옛날로 돌아온 느낌 같은 그런 이색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다는, 남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그런 게 제일 큰 매력이죠. 상기 모델 지금 만들어 가면 지금 그거보다 가격 비쌉니다. 아, 네네. 안 돼요? 접어도 돼. 누르면서 접어야 돼. 이게 이렇게 조립하고 더 눌러보세요. 오늘 행사는 그 접이식 카누 저희 카페에서 하는 정모입니다. 그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그 양구에서 출발해서 하천까지 약 한 8km 정도, 그 정도 지금 투어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캠핑 투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26분, 27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9팀인데 2분이 오신 분도 있고 뭐 3분이 오신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샤프트를 좀 좁게 잡아야 되겠죠? 멀리 잡아서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힘으로 막 돌리려고 하면 배가 안 돌아가요. 이게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한 군데를 꼭 잡고 그냥 움켜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1년째 그러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오늘. 여름에는 물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밑에다 수건 깔아 놓으시고 더블 블레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어요. 207 7.7km입니다. 양반다리하고 앉아. 양반다리.
저 이 양구에서 출발해서 화천까지 가는 길이 그 물길이 지금 새로 건립된 현수교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서 빠져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그 금강산 쪽으로 이어지는 비수구미 계곡이거든요. 비수구미 계곡이란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라 그쪽으로다가 카누를 타고 한번 꼭 가보자. 맨날 뭐 한강이나 인천 청라나 뭐 도시에서 타는 분들에게 대자연을 선물해 주고 싶은 너무 좋은 자연 환경을 좀 눈에 펑 띄게 가슴에 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죠. 전화도 잘 안 터지고. 아, 거기가 옛날에 분교로 알고 있어요. 학교였던 장소를 개조를 해서 이제 학생이 없으니까 이제는 육지 길이 없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예쁘게 만들어서 좀 자그마하게 캠핑장으로 만든 곳이거든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크가 있고 숲속에 있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물길 아니면 산길이에요. 차가 못 와요. 그날 저희 갔을 때 백패킹해서 화천 위쪽에 터널 쪽에 주차하고 걸어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면 뭐 미리 예약해서 운행하는 배가 있거든요. 그 배를 타고 8호 선착장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도착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쪽 캠핑장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카누 두 번째 타보는데요. 오면서 그 여러 경관이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쭉 오면서 이제 그 여러 산세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좋았지만 이 캠핑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연락도 안 되고 고립되어 있는 지금 현재가.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반환점을 돌든 드로우를 하든 혼자 솔로잉을 하든 카누 패들링 기술이 다 들어가고요. 1등하게 모든 상품 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품은 2등한테 갑니다. 저희 카누의 특성상 뭐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경기도 했고 참여자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거를 게임으로 만들었죠. 처음에는 뭐 다들 힘들어서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딱 경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과열이 되더라고요. 뭐 접었다 폈다 하는 그 과정도 맨날 해보던 거지만 경기가 시작하니까 잘하는 분도 계시고 막 버벅거리고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게 조립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일단 카누 타는 걸 저희 가르쳐 주려고 했었고 카누를 잘 타기 위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카누를 타고 2명이 경주를 하고 혼자서 경주를 하고 이렇게 여러 팀으로 나눠서 카누로 패들링을 해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런 릴레이 경주를 했어요. 2인승 카누 같은 경우는 호흡이 되게 잘 맞아야 돼요. 앞뒤 사람이. 그래야 카누가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가지 않으면 카누가 옆으로 막 돌아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요. 어떤 친구는 카누를 그렇게 많이 타봤는데도 둘이 타다 보니까 막 옆으로 가요. 당황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안 해봤던 걸 좀 해보게 해주고 싶었고 솔로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드로우라는 스킬이 있어요. 카누를 옆으로 평형으로 움직이는 이게 뭐냐면 카누를 물에서 육지로 랜딩을 할 때 정면으로 카누를 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대야 카누에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배 안에 있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치얼스! 자, 이거 밥 한 숟가락쯤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밥 좀 남겨놨다 숭늉해 먹어야죠. 숭늉 먹어야지. 맛있네. 저가 진짜 집이 사는 쪽이 인천인데 인천의 청라 쪽에도 그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못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은 잠깐 재미 삼아서 지인들 데리고도 나가고 혼자도 타러 나가고 하면서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고 좀 타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다 아우러서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기쁘고 또 덕분에 재밌게 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은하수가 쏟아졌습니다. 은하수가 완전 별빛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12시부터 하늘을 거의 가로질른 은하수가 하늘을 쫙 수놓았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죠. 태어나서 처음 본 은하수라는 분도 계시고, 왜냐면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별 보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은하수라는 건 꿈도 못 꾸는 거, 사진으로나 보던 그런 건데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황홀하죠. 아침에 이제 해 뜨기 전에 시원할 때 하늘을 많이 타보고 싶은 분들도 계셔서 더 타고 오셨더라고요. 물안개도 보고 산으로 올라가는 운무도 보고. 경치가 다르죠. 아침 경치는 완전 다르죠. 산으로 뜨는 햇빛에 그 물에서는 물 아지랭이가 싹 피어오르고, 새벽 4시부터 새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시간대별로 새소리가 달라져요. 카누잉은 그냥 그때 말이 별로 필요 없어서 그냥 힐링이다. 카누는 정말 힐링입니다. 그 카약이랑 좀 달라요. 양손 패드를 쓰기 때문에 이 속도도 빠르고 많이 운동을 좀 해줘야 좀 가능한 것도 있고, 카누는 굉장히 그냥 느림에 약간 맞춰진, 빨리 안 가도 되는, 천천히 가도 너무 재밌는, 카누는 그런 멋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멋이 있죠. 그냥 단순히 배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이 여러 가지가 접목이 돼 있다 보니까 카누 여러 대를 세워놓고 같이 붙잡아 놓고 밥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카약하고는 또 굉장히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들어올 때 일단 날씨를 먼저 봐요, 저는요. 아, 오늘 카누를 굉장히 잘 즐길 수 있는 날인가? 그 바람이 정말 센 날에는 카누가 무동력이다 보니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들어올 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면은 일단 딱 물을 딱 처음에 와자마자 이제 물을 딱 보잖아요. 물을 딱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너무 좋죠. 여기 요 앞에 데크에 내려가서 이제 숨을 한번 하고 크게 쉬어요. 왜냐면은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른 벌써 세계가 온 거죠. 다른 세상에 온 거죠, 이미. 제가 일을 시작함에 있어 다른 세상에 딱 온 거예요. 그 상태로 시작을 하면 너무 좋아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넓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설명 누르시면 됩니다. 앞쪽에. 맞아요. 5분 정도 교육합니다. 그만큼 카누가 굉장히 접하기 쉬운 배여서 그렇습니다. 뭐 동력이 달려 있는 배처럼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오리배처럼 무동력으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교육만 받아서 노만 저을 줄 아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탈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 뒤집어지지도 않고요. 자, 여기가 앞쪽이고요. 여기가 뒤쪽이에요. 좀 더 무게 나가시는 분이 뒤에 앉으세요. 자, 앞에 한 분 앉고 뒤에 한 분. 중앙에 엉덩이 잡으시고. 이 경치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 질 때나 해 뜰 때나 엄청 기뻐요. 카를 타고 여행하면 이 수채화 같은 배경 속에 카누를 자기가 띄워서 안에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는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뒤에가 병풍처럼 수채화처럼 쫙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그만큼 더 좋을 수 없죠.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사업을 그 전에 수상레저 사업을 10년을 하셨어요. 제 카누업을 그 다음에 10년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와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직원이 없으니까 점점 인건비는 비싸지고 이건 사업을 유지하고 물려주고 싶은데, 저는 그 전에 호텔 프론트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치이는 것도 너무 싫고, 그 당시에 제가 아무리 호텔 프론트를 하고 있어도 이 정도의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나는 진짜 못 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카누 제작 같은 걸 좀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물을 좋아해갖고 물에서 하는
물에서 하는 운동을 다 좋아해요. 수영, 뭐 수상스키, 뭐 웨이크보드, 이런 또 제트보트 이런 거 타는 거, 물에서 하는 걸 다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 사업을 내가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제 수학 레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인구,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내가 하다 보니까 말 못하는 외국인들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장애인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노인, 성인, 아동 다 같이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레포츠가 된 거예요. 힐링하고 재미있게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도 타는 사람들이 빨리 접하고 빨리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결정을 내렸는데 모든 거는 아들이 다 하고 지금은 아들 옆에서 보셨다시피 거의 이제 뭐 자빌, 심부름하는 정도입니다. 물에서 뭔가 이 물에서 하는 수상 레저인데 수상 스키 타는 것만 보고 오는 거잖아요. 경치를 보고 오는 게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런 느낌으로 오고, 그리고 모터보트도 그게 이제 현대 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걸 타고 이제 또 운전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택시 운전사가 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은 자연에서 아들하고 같이 하니까 좋고요. 힐링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스트레스가 일의 직업의 스트레스는 있겠지만은 뭐 하늘 보고 뭐 물 보고 막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힐링할 수 있고, 또 여기 좀 있으면 이제 손녀딸들 와요. 그럼 손녀딸들하고 같이 놀고 그래서 좀 다른 노년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을까. 예, 아무리 그 높은 직위에 있건 돈이 많건 그래도 저만큼 행복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이게 무동력으로 카누가 확실히 저는 너무 좋고 매력적인 게 좀 마음속으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카누를 하고 나니까 천천히 이동하면서 옆에 굳이 제가 구주선으로 따라간다 그래도 경치도 보고 가서 여유가 너무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지, 다시 한번 제가 일하는 곳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서. 이 의암호에서 저는 이게 수상 레저 할 땐 몰랐어요. 그냥 모터보트로 싱싱 그냥 지나만 다니니까. 근데 카누 타고 이제 제가 코스도 가보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요만한 발목밖에 안 차는 물에도 갈 수도 있고, 이게 터널 같은데 이제 이게 얕은 데를 갈 수 있다는 거는 그 내가 원하는 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예, 물에 떨 수도 있고. 앞에 바로 중도가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이제 하중도가 바로 껴 있고, 그 밑에 이제 위에 레고랜드가 있는데 요 밑에 공원이 자연생태공원이어서 개발을 못해요. 이 생태공원으로 보존돼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바로 앞에 저렇게 좋은 장소가 있으니 저희가 글로 코스를 하나 잡았는데 손님들이 이리저리 타시다 보면 거기가 제일 좋다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다 지금 나가게 됐죠. 그 앞에 의암댐이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지. 이게 원래 강이 이렇게 방폭이 넓지가 않은데 댐을 만들고 나서부터 강폭이 넓어지는데, 이제 섬과 섬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 섬이 원래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물이 차오르면서 섬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무들이 물에 이렇게 다 잠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누가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배인 게요. 그 동식물들을 볼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모터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매도 가까이서 보고 자라도 가까이서 보고 동식물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장면을 카누를 안 탔으면 과연 볼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가까이. 그래서 저는 한동안 동물들 보러 다녔어요. 카누 타시고 카누.
제가 이게 고라니 수영을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섬과 섬 사이 물길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이 고라니가 반대쪽 섬으로 넘어가려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카누 타고 갑자기 접근을 했는데 고라니가 깜짝 놀라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배에 올라탈까봐 고라니가.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보자마자 다행히 유턴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턴해서 가는데 그 가다가 지쳐서 죽을까봐 제가 이제 다시 멀리 떠났죠. 이렇게 좋은 데서 일하시니까 진짜 좋겠어요. 그 항상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그때 하죠. 너무 좋다고. 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여행을 많이 가보긴 하지만 여기보다 봄, 여름, 가을이 바뀌는 여기보다 더 예쁜 곳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낸다는 건 물론 손님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혼자 즐길 수 있는 사색이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보면은 너무 일하는 거에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요. 살면서 진짜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저는 카누 때문에 제 인생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카누 때문에 여유가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집사람이랑 지금 결혼을 했고 와이프랑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뒤에 바로 애가 나왔고 애랑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카누를 태워주면서 또 얘기를 많이 했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 카누는 뗄 수가 없죠. 여기는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카누를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나무로 이게 둘러싸져 있죠. 네, 카누를 제작하고 또 이렇게 색칠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 카누 공방을 이제 열려고 굉장히 그 들뜬 마음에 이리저리 막 돌아다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공장이 어느 공간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마구간이라 하더라도 저는 카누만 만들면 그걸로 족하다. 딱 그 정도 마음에 굉장히 설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누를 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몰드라고 하는 카누의 형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배를 보면은 왜 그 배를 만들기 위한 그 뼈대가 있잖아요. 그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이제 삼나무를 이용해서 안쪽과 바깥쪽 보면 이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이 뼈대에 여기 붙여서 하나씩 적층해서 올라가는 방식. 그게 적층형 카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틀에다가 이 삼나무의 바깥쪽 홈,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는 그 홈을 위쪽 방면으로 한 다음에 이 홈에다가 이 집게를 가지고서 이렇게 찝어주고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이 안쪽에다가 본드를 발라서 하나씩 위로 올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밀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밀착이 안 되면 물이 틈이 있어서 물이 샌다든가 갈라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작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카누를 만들고 또 카누를 타는 카누이스트 조성기입니다. 나무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이 카누를 이용해서 또 여행을 다니고 캠핑을 하고 또 카누를 사랑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카누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11년 전부터 일단 카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육생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주면서 만든 총 카누가 한 140여 대 정도 되고요. 교육생들이 만들어서 갖고 간 카누가 한 110여 대 정도가 됩니다. 지금 2012년도에 최초로 만들었던 카누가 지금 한 대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수리하고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낮지만 그 보관만 잘하면 한 3대까지는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카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누가 좀 많이 이제 망가진 경우에
그러니까 많이 타다 보면 이제 갈라지거나 또는 뭐 껍데기가 좀 벗겨진다든가 이런 틈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제 샌딩을 하고 깔끔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어진 부위는 이런 대패를 이용해서 이제 그 결을 좀 맞춰주고요. 자, 여기 있는 천은 이제 파이버그라스, 그러니까 유리섬유라고 하는 그 천인데 요거를 가지고서 그 카누의 이 바깥쪽 면을 덮어서 이제 에폭시를 발라서 단단하게 굳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거의 마지막 공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목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단 나무 냄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카누를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이게 밤에 1시가 됐는지 새벽 2시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 나무 향기에 심취하고 나무를 정교하게 이렇게 깎아서 한 틀 한 틀을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과정들, 이거는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처음 본 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춘천의 그 카누부 그 형들 이 훈련하는 걸 보고서 아, 저게 카누고 저게 카약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큰 관심은 없다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방카라는 필리핀의 그 전통 카누를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타보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도 보면서 흥미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필리핀에 원래 계속 그 살 계획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간암 말기 그 판정을 받으시면서 제가 잠깐 사업을 거기 중단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모시다가 결국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춘천이라는 자원을 보니까 갑자기 필리핀에서 타던 그 카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일단 여름철이다 보니까 일출이 좀 이르죠. 한 4시 50분까지는 늦어도 4시 50분까지는 그 소양강변으로 가서 카누를 싣고 오늘은 어떤 해의 모양이 나올까, 어떤 구름의 모양이 나올까, 또 오늘은 내가 어떤 새를 만나고 어떤 물고기를 만날까, 이런 생각으로 카누를 싣고 새벽녘에 올라오는 그런 빛들,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 고요함, 이 속에서 카누를 내려서 물 위에 띄우고, 자,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이 생각으로 스타트를 걸어서 딱 나가는 순간입니다. 카누를 타고 잔잔한 그 소양강변을 위를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구봉산이나 대룡산 쪽에서 물론 계절별로 그 해 뜨는 위치는 달라지는데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 모습, 그러면 이제 물안개가 그때 막 피기 시작하거든요. 모락모락 피는 물안개와 멀리 보이는 그 일출의 해. 그러면 오늘 하루도 내가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나고 시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카누를 타고서 어느 똑같은 장소를 제가 다시 탄다 하더라도 그 노을이 질 때가 다르고 일출이 뜰 때가 다르고요. 낮이 다르고,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와 잔잔한 물결이 일 때, 이때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번 나갈 때마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굉장히 웅장해지고 자연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뭔가 자연에게 제가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늘 항상 타고 있습니다.
카누는 제가 원하는 곳으로 제가 패들링을 하고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편안하게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낮은 수심, 약 한 뼘만 되더라도 수심이 한 뼘만 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력선이나 모터보트가 못 들어가는 지역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공간, 자연의 공간에 심취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곳은 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강원도 춘천의 소양강이고요. 소양강은 정말 다양하고 매일매일 뭔가 새롭다고 보시면 돼요. 겨울철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기온 차이에서 이제 물안개가 많이 피는데, 특히 겨울철에 그 물안개가 많이 펴서 버드나무 가지에 그 물안개가 달라붙으면서 하얗게 변해버리는 현상, 이걸 상고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고대가 굉장히 저는 거의 국내 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수십 종의 그 조류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천연기념물인 흰꼬리 수리가 살고 있어요. 그 꼬리분만 실고 날개를 펼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m 80에서 한 2m 정도 되는 겨울철에만 들어오는 텃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잉어, 향어, 그다음에 뭐 브라운 송어, 그다음에 남생이라는 천연기념물, 각종 새들, 이런 것들을 카누를 타고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매력이 있고요. 민물 가마우질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얘네는 보통 1월달 한 중후반쯤에 겨울철에 들어와서 한 3월달쯤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4월 한 중후반 정도 되면 새끼들이 부화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커가는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돼서 이 어미새와 같이 날아갈 준비를 할 때, 그때가 한 3천여 마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물가에서 그 강가에서 다 앉아 있다가 카누가 한 100m 정도 거리 근접에 오면 그때 동시에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 날개짓 소리를 내면서 웅장하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 굉장히 멋지죠. 이 3천여 마리가 한 번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충격적인 일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손에 꼽자면은 일단은 수달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상고대를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카누를 타고 상고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어디선가 이게 고양이 하악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를 이렇게 탁 돌려보는 순간에 그 옆에 수달이 이렇게 서가지고 저를 공격하려고 하악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때가 이제 배란일이면서 이렇게 자기 집 근처에 오게 되면 사람이 됐든 어떤 동물이 됐든 공격성을 갖고서 그런 하악 소리를 낸다, 얘기를 들었을 때가 첫 번째 충격이었고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충격과 또 자연에 대한 경이로 그 도심 속에서 이 생태, 그 천연기념물부터 해서 다양한 그 생태 자연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움과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 겨울에 영하 한 20도 정도 떨어질 때 카누 캠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소양호였어요. 그 소양호에 바람이 불긴 불었는데 이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굉장히 저기 멀리서부터 그 엄청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눈이 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탔던 그 카누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추웠던 겨울인 만큼 제 이 가슴을 식혀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탔던 그 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연이라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험과 도전이었겠죠. 짜릿한 그런 순간들.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움을 안 느낀다면 카누를 얼마 안 타보신 분이에요. 카누를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자연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은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가도 강풍이라든가 돌풍이 만나서 파도가 막 일렁이면서 카누가 뒤집어질 뻔한 적, 또는 뒤집어져서 제가 거기에 다시 올라탄 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늘 항상 자연에 대해서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카누를 타고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그 마에비라는 곳이 있어요. 마에비는 1700년대에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현재로 치면은 시장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사라고 얘기하는 4명의 부사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풀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가면은 이제 그런 수풀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긴 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시멘트를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형태 때문에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 카누를 타고 수면 위에서 그 향토 문화들을 바라본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자리 원래 옆에 그 쇠양정이라는 고려시대 문헌에도 나오는 그 쇠양정이라는 그 오래된 정자가 있었는데 그 6.25 전쟁 때 불타서 그 위쪽에다가 올려서 다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쇠양장의 역사도 굉장히 유명하죠. 정량용이라든가 김시습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쇠양강의 석양을 바라보며 또는 뭐 배를 타고 화천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문헌들이 좀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웃음도 그냥 그 나무의 따뜻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유유자적 제가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모터보트가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스크류가 닿기 때문에. 근데 이 카누 같은 경우에는 한 뼘, 약 한 15에서 한 20cm 정도면 어느 구간이든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느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매주 가슴 졸인 복권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려. Paradise, 솔직한 자유와 한때 다자니 있던 옷까지 하나. Paradise. 카누는 저와 한 몸이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 수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제 친구이자 동반자이자, 그리고 이 동반자를 제가 관리를 못했을 때는 제가 위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내 친구처럼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는
제 마음속에는 자유 그리고 낭만 네, 이런 것 자연 속에서의 겸허함, 배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토탈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약간 인생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출발점이 있고 도착지가 있잖아요. 중간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게 산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산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카누는 중간에 휴식을 주는 힐링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장거리 갔을 때 그리고 돌아올 때를 걱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아모아. 예, 춘천. 그래서 저는 춘천에 대한 뭐 애착심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뭐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 되지 뭐, 뭐 춘천은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 그냥 뭐 고향 정도면 되지 뭐 내가 굳이 뭐 여기서 뭐 할 게 있겠어 이랬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러죠? 마음의 고향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의 옆자리를 비울게 Gonna raise a glass to all my broken hopes and dreams. Gonna make a toast to my self-doubt and self-esteem. Talking to my mirror, but she don't know.